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과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할 차례인데 그 전에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바로 11회 시험 이제 7회부터 보죠. 7회. 7회 때는 20점 나왔네. 20점. 그래서 1과목에서는 안 나오고 2과목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8회 때는 35점. 그래서 1과목 보험료가 주로 나왔고 그 다음에 11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때 이제 그 가로쳐 놓고 무슨 이제 14m파 세크 넣는 거 그게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18번 이렇게 해서 35점이 나왔고 9회 시험은 20점. 1과목에서 6번 평년 착과량 착과검소보험금 차액보험료가 그 다음에 2과목에서 떫은 감에 이제 5점짜리가 나왔네. 5점짜리. 그래서 20점. 그 다음에 10회 시험엔 무려 45점이 나와. 45점. 1과목 6번. 그래서 보험료. 2과목 18번, 20번. 무려 15점짜리가 3개나 나왔어요. 3개. 그랬다가 11회 시험에 총 10점밖에 안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45점, 50점 나온다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좀 이제 퐁당퐁당하게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적과전에서는 적게 나왔다. 1과목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 2과목에서 1번 그죠? 그 다음에 13번 즉 15점짜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5점짜리 2개만 나왔네요. 그죠? 그러죠? 13번, 11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대강 추측해서 최소 30점에서 45점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해보면 주로 이제 점수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하라. 요렇게는 안 나왔네요. 이렇게. 즉 착가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를 구하라. 요건 나왔는데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 그 적과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안 나왔고 낙과 손해 감소 과실수를 구하라. 요렇게도 아직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 요것도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 적과전에서 있어서 조사 방법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이제 낙엽 열고 하는 건 나왔지만 어떻게 조사한다? 그런 건 전혀 안 나왔네요. 따라서 이제 적과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크게 뜨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보험금 나오는 경우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 과실수나 기타 이론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근데 적과전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완벽히 해야 합니다. 적과전을 완벽히 한다는 것은 바로 시험 합격에 필요 조건은 갖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과전만큼 이론이 정치하고 아주 자세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적과전을 완벽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대강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적과전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적과전 착과감소 보험금을 했는데 그동안 빠뜨린 게 있어요. 빠뜨린 게. 바로 이제 평년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의 관계 4가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도 나왔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바로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해서 평년 착과량이 적과 착과량보다 큰 경우, 평년 착과량이 적과 착과량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가 또 2가지.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이 2가지 있고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빨리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어떤 경우냐? 바로 보장하는 재해 있고, 보장하는 재해, 즉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량보다 큰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주로 당연하겠다 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칩니다. 바로 보장하는 재해 있지만 요 경우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5회인가 4회인가 평년 착과량보다 적과 후 착과량이 큰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데 이제 이 두 경우. 그 경우를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째,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데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기준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착과량이라는 것은 기준 수확량, 기준 착과량, 적과 전에만 있는 개념이죠. 착과량은 바로 적과 후 착과량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한 거다. 근데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는 바로 보장하는 재해랑 키싱그램이다 했죠. 부부관계. 그래서 둘이 떨어져 죽을 수 없는, 죽고서 못 사는 부부.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 0이에요. 즉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감수량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량이다. 따라서 이 경우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다. 평년 착과량.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장하는 재해 없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 시까지, 그 다음에 적과 후 따져서 보장하는 재해 없으니까 착과 과실수 0이니까 기준 수확량은 착과량이고,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이 큰 경우이므로 바로 보험가입 금액 감액하고 보험료 인하해줘야 되고 차액보험료를 반환해줘야 된다. 저번에 차액보험료 시간 그때 배웠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기준 수확량이지만 기준 수확량이 바로 적과 후 착과량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 0이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은 0이다. 즉 착과 감소 보험금은 0이고 보험금을 감액하고 차액보험료 반환한다. 그래서 반드시 평년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량하고 큰지 작은지를 대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적과 후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과 후에도 또 보장하는 재해가 없으면 역시 보험금 0이에요. 그러나 보장하는 재해 있을 경우는 이제 누적 감수량에 따라 오늘 할 과실보험금을 지급하면 돼요. 반드시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 평년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을 경우의 수를 따진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평년 착과량과 기준 수확량, 즉 기준 수확량 이 경우죠. 이 경우. 자, 그래서 이제 평년 착과량과 보험가입 금액은 무엇이다? 보험가입 금액은 바로 평년 수확량이 100%니까 평년 수확량은 수확량을 왜 설정한다? 바로 게임의 룰, 게임의 법칙. 그러니까 권투 선수라면 링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링 안에서 싸워야 돼. 안과 바퀴다. 그죠? 즉 금기, 금단의 영역이에요. 우리 사회로 말하면 금기, 금단의 영역. 여기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게 이제 법이에요, 법.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분은 이제 금단의 열매, 사과를 따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과 따먹어. 그래서 추방하거나 감옥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 저기는 농업재해보험은 요 밖에서는, 뭐죠? 보험금 없어. 피해율도 안 따져. 감수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 이런 것도 안 따진다. 이 밖에서는. 그래서, 바로 금단의 영역, 금기를 설정하는 금기.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금기, 금단, 게임의 룰, 바깥을 설정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농후재보험은 바로 보험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아라. 그죠?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량보다 크면은 이거는 금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착과 감소 가지수도 0, 착과 감소 보험금도 0이다. 이제 적과 이후는 보장은 재해 없으면 역시 0인데 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평년 착과량보다는 작아야 미달하는 누적 감수 가지수가 있어야만이 보험금 지급 타당이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따지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거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너무 따질 필요 없이 여기까지는 따져야 돼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요 밖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게임의 룰이에요. 이 밖에서 링 밖에서는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자, 있는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다. 평년 착과량과 기준 수확량.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준 수확량보다는 적과 후 착과량을 비교합시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왜냐면 여기는 착과 감소 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따져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평년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 그래서 적과 전인데 평년 착과량이 바로 이제 왜 여기는 기준 수확량으로 해야 되냐면 바로 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기준 수확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준 수확량으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기준 수확량으로 요 경우는 하고 나머지 경우는 적과 후 착과량으로 해라. 조금은 까다롭지만 좀만 실력 있으면 금방 이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평년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량이므로 착과 가수가 존재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다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아까 바로 전에 했던 그런 경우를 놓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 이게 큰가 작은가를 따져야 돼.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갔다가 착과 감소 가지수도 없고 착과 감소도 0인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다. 따라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할인, 차액 보험료는 기준 수확량으로 따지고 바로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은 적과 후 착과량으로 이 경우에 지급한다. 자꾸 반복하세요. 이 경우도 시험에 나와요. 적과 이후는 또 일반 법칙에 따라서 하니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기준 수확량, 이때도 적과 후 착과량으로 합시다. 자, 이때는 이제 차액보험료 없으니까 차액보험료 따질 때만 기준 수확량하고,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은 바로 자기부담 감수량하고 이때 하고 그때 따지기로 하고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 착과량인 경우는 역시 보장하는 재해 있지만 보장하는 재해 태풍 강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년 수확량보다 적과 후 착과량이 많았다. 요 경우는 7회인가 그 시험 때 한번 7회인가 6회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 경우는 금단의 영역이야. 역시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려. 금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해. 그래서 평년 착과량보다 적과 후 착과량이 크면 보장하는 재해가 있더라도 착과 감소 가실수는 0이에요. 따라서 착과 감소 보험금은 0이다. 조심하세요. 보장하는 재해 있더라도 꼭 한다. 요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이것까지 해.
이것까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을 알고 일단 이 차이를 알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적과 후 착과량, 평년 착과량. 기준 수확량보다는 작은데 적과 후 착과량보다는 작으면 이때는 규정이 없지만 나올 리도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평년 착과량보다 적과 후 착과량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착과 감소 가실 수도 있고 보험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거를 눈여겨보고 이해되는지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는 이때도 한번 읽어보시고, 적과 후에 역시 또 보장하는 죄 없으면 0이고 보장하는 죄 있으면 이 기준에 따진다. 여러분 너무 복잡할까봐 넘어갑니다. 따라서 따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과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할 차례인데 그 전에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바로 11회 시험 이제 7회부터 보죠. 7회 때는 20점 나왔네. 20점. 그래서 1과목에서는 안 나오고 2과목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8회 때는 35점. 그래서 1과목 보험료가 주로 나왔고 그 다음에 11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때 이제 그 가로쳐 놓고 무슨 이제 14m파 세크 넣는 거 그게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18번 이렇게 해서 35점이 나왔고 9회 시험은 20점. 1과목에서 6번 평년 착과량 착과검소보험금 차액보험료가 그 다음에 2과목에서 떫은 감에 이제 5점짜리가 나왔네. 5점짜리. 그래서 20점. 그 다음에 10회 시험엔 무려 45점이 나와. 45점. 1과목 6번. 그래서 보험료. 2과목 18번, 20번. 무려 15점짜리가 3개나 나왔어요. 3개. 그랬다가 11회 시험에 총 10점밖에 안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45점, 50점 나온다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좀 이제 퐁당퐁당하게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적과전에서는 적게 나왔다. 1과목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 2과목에서 1번 그죠? 그 다음에 13번 즉 15점짜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5점짜리 2개만 나왔네요. 그죠? 그렇죠? 13번, 11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대강 추측해서 최소 30점에서 45점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해보면 주로 이제 점수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누적 감수 가실수를 구하라. 요렇게는 안 나왔네요. 이렇게. 즉 착가 감소 가실수, 미보상 감소 가실수를 구하라. 요건 나왔는데 착가 손해 감소 가실수 그 적과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안 나왔고 낙과 손해 감소 가실수를 구하라. 요렇게도 아직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착가 손해 감소 가실수 요것도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 적과전에서 있어서 조사 방법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이제 낙엽률 구하는 건 나왔지만 어떻게 조사한다? 그런 건 전혀 안 나왔네요. 따라서 이제 적과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크게 뜨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보험금 나오는 경우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 과실수나 기타 이론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근데 적과전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완벽히 해야 합니다. 적과전을
완벽히 한다는 것은 바로 시험 합격에 필요 조건은 갖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과점만큼 이론이 정치하고 아주 자세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적과전을 완벽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대강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적과전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적과전 착과감소 보험금을 했는데 그동안 빠뜨린 게 있어요. 빠뜨린 게. 바로 이제 평년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의 관계 네 가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도 나왔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바로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해서 평년 착과량이 적과 착과량보다 큰 경우, 평년 착과량이 적과 착과량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가 또 두 가지.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있고,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빨리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 어떤 경우냐? 바로 보장하는 재해 있고, 보장하는 재해,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량보다 큰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주로 당연하겠다 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칩니다. 바로 보장하는 재해 있지만 요 경우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5회인가 4회인가 평년 착과량보다 적과 후 착과량이 큰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데 이제 이 두 경우. 그 경우를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째, 보장하는 재해가 없는데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기준 착과량과 적과 착과량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착과량이라는 것은 기준 수확량, 기준 착과량, 적과전에만 있는 개념이죠. 적과량은 바로 적과 후 착과량에다가 착과감소 과실수를 더한 거다. 근데 이제 착과감소 과실수는 바로 보장하는 재랑 키싱그램이다. 했죠? 부부관계. 그래서 둘이 떨어져 죽을 수 없는 죽고서 못 사는 부부.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바로 착과감소 과실수 0이에요. 즉 보장하는 재해 없으면 감수량은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 착과량이 적과 착과량이다. 따라서 이 경우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다. 평년 착과량.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장하는 재해 없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 시까지 그 다음에 적과 후 따져서 보장하는 재해 없으니까 착과과실수 0이니까 기준 수확량은 착과량이고,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기준 수확량이 큰 경우이므로 바로 보험가입금액 감액하고 보험료 인하해줘야 되고 차액보험료를 반환해줘야 된다. 저번에 차액보험료 시간 그때 배웠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기준 수확량이지만 기준 수확량이 바로 적과 착과량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착과감소가 일수형이니까 착과감소 보험금은 0이다. 즉 착과감소 보험금은 0이고 보험금을 감액하고 차액보험료 반환한다. 그래서 반드시 평년 착과량이 적과 착과량하고 큰지 작은지를 대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적과 후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과 후에도 또 보장하는 재해가 없으면 역시 보험금 0이에요. 그러나 보장하는 재해 있을 경우는 이제 누적 감수량에 따라 오늘 할 과실보험금을 지급하면 돼요. 반드시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 평년 착과량과 적과 착과량을 경우의 수를 따진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평년 착과량과 기준 수확량, 즉 기준 수확량 이 경우죠. 이 경우. 자, 그래서 이제 평년 착과량과
보험가입 금액은 무엇이다? 보험가입 금액은 바로 평년 수확량의 100%니까 평년 수확량은 수확량을 왜 설정한다? 바로 게임의 룰, 게임의 법칙. 그러니까 권투 선수라면 링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링 안에서 싸워야 돼. 안과 바퀴다. 그죠? 즉, 금기, 금단의 영역이야. 우리 사회로 말하면 금기, 금단의 영역. 여기를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게 이제 법이에요, 법.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분은 이제 금단의 열매, 사과를 따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과 따먹은. 그래서 추방하거나 감옥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 저기는 농업재해보험은 요 밖에서는, 뭐죠? 보험금 없어. 피해율도 안 따져. 감수 과실수, 착과 감수 과실수, 이런 것도 안 따진다. 이 밖에서는. 그래서, 바로 금단의 영역, 금기를 설정하는 금기.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금기, 금단, 게임의 룰, 바깥을 설정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바로 보험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아라. 그죠?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적과후 착과량보다 크면은 이거는 금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도 0, 착과 감소 보험금도 0이다. 이제 적과 이유는 포장은 재해 없으면 역시 0인데 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평년 착과량보다는 작아야 미달하는 누적 감수 과실수가 있어야만이 보험금 지급 타당이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따지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거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너무 따질 필요 없이 여기까지는 따져야 돼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요 밖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게임의 룰이에요. 이 밖에서 링 밖에서는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자, 있는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다. 평년 착과량과 기준 수확량.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준 수확량보다는 적과후 착과량을 비교합시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왜냐면 여기는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따져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평년 착과량과 적과후 착과량. 그래서 적과 전인데 평년 착과량이 바로 이제 왜 여기는 기준 수확량으로 해야 되냐면 바로 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기준 수확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준 수확량으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기준 수확량으로 요 경우는 하고 나머지 경우는 적과후 착과량으로 해라. 조금은 까다롭지만 좀만 실력 있으면 금방 이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평년 착과량이 적과후 착과량이므로 착과가수가 존재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다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아까 바로 전에 했던 그런 경우를 놓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 이게 큰가 작은가를 따져야 돼.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갔다가 착과감소 가실 수도 없고 착과감소도 0인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다. 따라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할인, 차액 보험료는 기준 수확량으로 따지고 바로 보험금, 착과감소 보험금은 적과후 착과량으로 이 경우에 지급한다. 자꾸 반복하세요. 이 경우도 시험에 나와요. 적과 이유는 또 일반 법칙에 따라서 하니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기준 수확량, 이때도 적과후 착과량으로 합시다.
자, 이때는 이제 차액보험료 없으니까 차액보험료 따질 때만 기준수확량하고 그 다음에 기준수확량은 바로 자기부담 감수량하고 이때 하고 그때 따지기로 하고 기준수확량.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 착가량인 경우는 역시 보장하는 재해 있지만 보장하는 재해 태풍 강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년 수확량보다 적과 후 착가량이 많았다. 요 경우는 7회인가 그 시험 때 한번 7회인가 6회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 경우는 금단의 영역이야. 역시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려. 금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해. 그래서 평년 착가량보다 적과 후 착가량이 크면 보장하는 재해가 있더라도 착가 감소 과실수는 0이에요. 따라서 착가 감소 보험금은 0이다. 조심하세요. 보장하는 재해 있더라도 꼭 한다. 요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이것까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을 알고 일단 이 차이를 알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적과 후 착가량, 평년 착가량, 기준 수확량보다는 작은데 적과 후 착가량보다는 작으면 이때는 규정이 없지만 나올 리도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평년 착가량보다 적과 후 착가량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착가 감소 과실수도 있고 보험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거를 눈여겨보고 이해되는지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는 이때도 한번 읽어보시고 적과 후에 역시 또 보장하는 죄 없으면 0이고 보장하는 죄 있으면 이 기준에 따진다. 여러분 너무 복잡할까봐 넘어갑니다. 따라서 따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과 전에 보장하는 재해가 있고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으면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재해가 없었다면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과 후에 바로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재해로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한 경우 과실손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적과전은 바로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과전, 적과후 보험금을 명칭도 다르고 저기가 다르다. 그 지급 요건도 다르다. 이렇게 두 개로 지급된다. 이제 다른 과수나 이제 논밭작물의 경우는 수확기에 근접하여 이제 수확량을 산정해서 바로 한 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적과전은 이렇게 두 번에 의해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보장하는 제외 누적 감수량. 이게 이제 바로 부부같이 키싱그라미 같은 그런 이제 부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 같은 관계고 이제 자기 부담 감수량은 바로 이제 적과 전에 보험금을 받았으면 그거는 자기 부담 감수량을 지급했다니 자기 부담 감수량을 두 번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전에 만약에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받았다 이 말은 자기 부담 감수량을 공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고 고려하지 않고 안 된 경우 즉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제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바로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량하고 바로 자기 부담 감수량을 지급했다 하면 누적 감수량의 가입 가격 곱하는데 한도가 있더라. 한도. 자, 한도 문제 이제 바짝 신경 써야 돼요. 11회 시험 6번에 바로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130% 한도.
요거 뭐죠? 이제 적용하지 않으신 분은 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과전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 비율을 한도로 한다. 즉 피해율이 100%인 경우, 그죠? 여기 보험가입 금액은 가피자 공식은 아닌데, 가피자 공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넘는 그런 보험가입 금액, 즉 누적 감수 과실수, 바로 차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합해 보니까 이거를 초과했다. 그러면 요것만 지급한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과실손해보험금 공식은 꼭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평년수학량 공식처럼 꼭 앞에 붙여서 왜 최소냐? 바로 보험금 지급은 보험금은 적게 줄수록 좋다. 보험회사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소값. 보험금이 둘 중에 작은 거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맥시멈과 미니멈은 바로 보험회사 이익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어느 게 보험회사 이익인가? 보험회사 농민 이익 입장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외워주시고 요 한도를 넘었는지를 반드시 이제 따져줘야 돼요.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지문에 적과전인데 보험가입 금액이 덜컥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적과전의 보험가입 금액은 차액보험료 뭐 이럴 때 외에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덜컥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한도를 체크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과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피자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차액보험료가 바로 평년 착과량분의 기준 착과량이 큰 경우, 요때 이제 보험가입 금액 감액이 있어요. 그 경우 외에는 가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어. 그런데 덜컥 보험가입 금액이 지문에서 아주 강조돼서 나왔다. 이거는 바로 한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고 과실손해보험금 구해서 두 개를 더해봐서 요거 피해율 100%보다 피해율이 100%일 때 최대 지급금액 이것보다 크면은 안 된다. 그래서 꼭 한도를 체크해 주시기를. 지금까지는 거의 소홀히 왔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출 때만 여러분이 진정한 실력자로 거듭나고 이게 이제 얼른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기부담 감수량을 적과전에 모두 소진했다는 그 전제고, 또 하나의 예외는 바로 모든 감수량에는 바로 미보상 감수량이 포함됐다고 봐요. 미보상 감수량의 개념이 그러니까 감수 즉 평년 수확량보다 작아진 그런 데는 바로 감수량에는 미보상 비율이 섞였다. 미보상 감수량이. 근데 여기는 감수량이 있지만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수량이 있는 곳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감수량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적용 없다. 그래서 유일한 예외.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원칙을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게 바로 적과 후의 과실손해보험금이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미보상 감수량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문제예요. 즉 개념 문제란. 다른 미보상 감수량은 모두 착과감소 과실수 감수량이 있으면 거기다가 반드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준 거에다가 반드시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서 미보상 감수량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적과 후 과실손해보험금 때는 없다. 그죠? 그런 경우예요. 자,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거 잊지 마시고 한도 나오는 것마다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도가 굉장히 11회 시험을 계기로 중요한 어젠다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도 문제 해야 돼요. 한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일소의 적과 착과수의 6% 한도. 이거 할 거지만 이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한도 문제를 이제 체크해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요거 미부담감수량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부담감수량은 모두 없다는 전제에서 이거다. 만약에 자기부담감수량을 적과전에 소진하지 않았다면 이때 빼줘야 돼요.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도 문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한도, 보험금의 한도는 했어요. 보험금의 한도는 이렇게 한다 하고 이제 누적 감수 가실수의 한도다. 그러니까 이제 적과 후에 총 과실수를 다 아는 게 누적이에요. 이제 착과손해, 낙과손해 뭐 하지만 그 감실수가 한도인데 바로 기준 착과수로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과 후 착과수로 해야지. 그러니까 적과 후 이제 기준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가 100이었고 착과 감소 과실수가 50이었다. 그러면 150을 상당으로 한다는 건데 기준 착과 누적 감소 과실수. 이 50은 적과 후 뭐죠? 착과수에 착과 감소 과실수에 포함돼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거 달린 거가 이제 계속 낙과 피해, 착과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적과 후에 100개 달린 거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적과 후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고사 피해, 낙엽 피해를 따져야지. 요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어불성. 근데도 다 농구문 이론서에 누적 감수 가실수의 한도는 기준 착과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될 거 아닌데 일단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걸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농구문 이론서대로 하면 손해는 없어요. 제 의견대로 하시면 시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들은 그런갑다 하고 쓰고 저놈이 잘난 체 하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여러분은 모든 거를 농구문 이론서대로 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이게 잘못인 것 같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제 견해는. 그래서 이제 이중의 한도기 때문에 한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국은 누적 감수량인데 누적 감수 가실수를 중요하다. 자, 적과전 품목은 양보다는 수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가입 과중을 곱해주는 게 좋지. 매 때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누적 감수 가실수가 낙과 피해, 착과 피해 다 있기 때문에 낙의 피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때마다 가입 과중 곱해서 하면 계산이 시간이 2배로 걸려 2배로. 그러니까 수로 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가입 과중을 곱해준다. 요게 이제 안 통하는 데가 바로 적과전에서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이제 양으로 나와요. 양으로. 킬로그램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이 킬로그램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도 가입 과중을 곱해줘야 돼. 제가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문제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까지 하다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 풀어볼 때 해야 되고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빼면은 전부 누적감수 과실수로 하고 양은 나중에. 그러나 다른 종목들은 모조리 종합가수나 논밭작물 모조리 양으로 한다. 킬로그램
양으로 해, 양으로 한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누적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수로 한다, 수로 한다는 거. 수로 해야 편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과밭에 앉아서 안경을 껴야 됩니다, 안경. 어떤 안경을 껴야 되냐? 어떤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볼 것인가?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하면은 여러분 바로 가장 떠올릴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뉴턴. 응? 뉴턴은 어떤 안경을 끼고 사과나무를 봤습니까? 그랬죠, 이랬죠. 사과밭에 앉아가지고 뉴턴은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는가? 달은 안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뉴턴은. 그래서 결국 고민한 끝에 결국 중력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고, 해서 달도 결국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한다.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위대한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뉴턴이 쓴 안경은 뭐예요?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 다른 거를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물을 인간이 안경을 쓰고 본다. 즉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은유니까 이제 어떤 틀로 본다. 프레임으로 본다. 그죠? 프레임을. 그래서 요즘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프레임을 씌운다. 그래서 배우들도, 영화 배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떤 프레임을 자기한테 더 씌워지는 거죠. 쟤는 악당 프레임. 얘는 악당에만 알맞아. 그러면 이 배우는 영원히 악당역만 나와야 돼요. 그죠? 악당역만 나와야 되고, 얘는 완전히 착한 애야. 그러면 착한 애만 나와야지 악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은 자기한테 어떤 고정 틀, 프레임이 씌워지는 걸 한다. 이거 이제 이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사물을 보는 걸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안경을 쓴다.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이걸 이제 주장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바로 칸트죠. 칸트는 바로 우리 인간은 사물 그 자체, 즉 물 자체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안경을 쓰고 본다.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잠자리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보는 산과 강을 잠자리도 똑같이 보느냐? 이거는 뭐죠? 우리가 잠자리 눈에도 산과 강과 바다가 똑같이 보이느냐? 어떤 사물들이. 이거는 우리가 잠자리가 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과학은 아니지만 이 철학이죠. 이론이고. 과학, 반증을 할 수 있어야 과학인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대한 이 칸트 이분은 바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바로 인간의 안경, 틀을 쓴다. 인간만의 프레임. 어떤 프레임? 이 사물을 시간, 공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성이라는 게 있어서 무슨 수와 수, 자연에도 수는 없어요. 자연에 1, 2, 3, 4 없어요. 양도 없어요. 자연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인간만으로서 어떤 사물을 구성한다. 칸트 이전까지는 전부 우리 인간은 실제 리얼을 그대로 인식 그대로 뭐죠? 반영, 촬영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실제를 그대로 알 수 있다. 칸트 이전까지. 칸트가 뒤집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자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아주 좀 악용이라면 악용하신 분들이 마르크스,
레닌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주의가 이제 완전히 퇴조기를 맞아서 요즘 사실주의를 고수하는 사람은 없다. 자, 이제 좀 여러분 너무 심심하실까봐 잔소리 좀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사과밭에서 우리도 이제 안경을 써야 돼요. 뉴턴이 썼던 안경을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사과밭에서 바로 이 사과는 뉴턴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착과, 낙과, 나무, 사과 나무 봐야 되고 낙엽 피해도 봐야 된다. 이런 네 가지의 네 가지의 틀을 갖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뉴턴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중력의 원인은 뭐냐? 왜 끌어당기냐? 왜? 왜? 도대체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끌어당기냐? 이거 이제 중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구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왜 끌어당기냐? 그거는 묻지 마라. 묻지 마. 그거는 하나님, 신의 뜻이지, 신의 뜻이기 때문에 요 원인은 묻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요 원인을 물어야 돼요. 우리는 뉴턴하고 달리 원인을 물어야 돼.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우리는 중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인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그렇게 끌어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위대한 바로 뉴턴이 바로 조폐회사 사장도 했어요. 조폐회사 영국 1700년도인가요? 그때 1600년도인가요? 사과 조폐국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혹시 주식 투자해서 피 본 사람들 혹시 계시면 뉴턴도 못했는데 라고 뉴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바로 모든 사물에 만유인력 요구함으로써 모든 사물의 위치와 속도, 그래서 앞날을 다 예측했어요. 모든 사물의 앞날 역학, 즉 앞날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달이 어디에 있을 거고, 지구에 어디에 있을 거고, 이 물체가 이 속도로 가면 어디에 있을 거다. 다 예측했지만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해서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주식 투자로 따신 분은 나는 뉴턴보다 위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반드시 시험 합격하실 거예요. 혹시 따신 분은 뉴턴보다 위대하다. 혹시 이르신 분은 뉴턴도 못했는데 뉴턴보다 안 똑똑해도 우리 시험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뉴턴보다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또 뉴턴보다 그래서 뉴턴의 위안 삼아서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끌어당긴다고 그랬는데 바로 아인슈타인은 이걸 부정했죠. 끌어당긴 게 아니라 바로 시공간이 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 방법은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저기 하고 바로 사과밭에 앉아서 사과가 떨어지네, 낙과 피해. 사과 잎이 단감 떨분감 잎이 아니죠. 여기는 나무.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몇 그루가 고사됐네. 그죠? 나무 피해. 낙엽, 단감, 사과는 생각하면 안 되고 단감, 떨분감에 낙엽 피해가 있네. 그 다음에 착과 피해가 있네. 사과에 착과 피해가 있네. 요걸 생각하고 바로 그 다음에 원인 바로 몇 개예요? 사과밭에서 강태우 일갓집 지화, 원인은 지화다. 강태우 일갓집 지화. 요거가 쓰여 있는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과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과수 이제 적과전은 요런 안경을 껴야 돼요. 다른 과수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낙과,
착과, 그 다음에 나무, 고사죠. 고사만 보면 된다. 역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 안경을 끼고 요렇게 보고 해야 된다. 요것만 봐야 돼. 우리는 요것만. 다른 거 뭐 중력이나 다른 거 보면 안 돼. 우리는 사과밭에 앉아서 낙과됐냐, 착과됐냐, 고사됐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봐야 돼. 우리는 요 안경만 끼면 돼요. 그러나 이제 적과전에서는 여기다가 낙엽 피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거를 봐야 된다. 일부 침수.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논과 밭에서는 뭐 해야 돼요? 논밭에서는 착과 낙과가 없어. 무슨 논밭 작물을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따지지 않는다. 그냥 이제 감소된 것도 그것도 수확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면 돼요. 이런 안경을 껴야 돼요. 논과 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에서는 또 다른 프레임을 쓴 그런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는 사물마다, 그죠? 어떤 다른 안경을 끼고 이 사물을 바라볼 때만이 이제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피해별, 어떤 피해가 있냐? 낙과 피해, 나무 피해, 낙엽 피해, 착과 피해.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계약자, 농업적이고, 이제 바로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바로 낙과 손해 감수과실수, 나무 손해 감수과실수, 낙엽 인정피해율, 낙엽 손해 감수과실수, 착과 피해 감수과실수.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내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요. 누적 감수 과실수에는 어떤 피해를 봐야 되냐? 사과밭에 앉아서 낙과 피해, 나무 피해, 낙엽 피해, 착과 피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빠뜨렸어요. 적과 전에 자연재해는 적과 후 착과 손해. 원인이 적과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 손해.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요거를 다 더해야 누적 감수 과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해야 누적 감수 과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산해 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만 정복하면 적과전 정복하고 시험은 곧바로 이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적과전을 이해하면 우리는 합격이다. 자신감 가지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해별로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피해별로 본다. 이거는 이제 농구먼 이론서는 피해별로 한 게 아니라 바로 다음과 같이 재해별로 해놨어요. 재해별로 누적 감수 과실수. 재해별로. 그래서 적과전의 자연재해일 때는 바로 적과전이지만 적과 후에 끼친다.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그래서 제목 이걸 알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적과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 손해. 그 다음에 적과 후에 어떤 재해냐? 강풍, 태풍, 지진화재, 우박일소, 가을 동상해. 그래서 이제 우리 농구문 이론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착과 피해, 안다. 그래서 강풍, 태풍, 집중호우, 지진화재 때는 바로 착과 피해가 없다. 얘는 착과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 땡치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가 생긴다. 착과 피해를 구하지 않는다. 자, 강풍, 태풍 요 네 개는 재해는 바로 착과 피해를 한다. 뭐만 한다? 낙과, 고사주스, 수확불능, 일부 침수주스, 그 다음에 낙엽 손해. 낙엽 손해는 왜 한다? 착과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땡치리는 왜 한다? 착과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가장 고난도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개 재해, 요 재해일 때 요거를
열거할 수 있고 쓸 수 있느냐?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별, 피해별 가장 중요하고 우박일소는 착과와 낙과손해다. 얘들은 이제 나무손해, 고사, 일부 침수 없어요. 비 안 오니까 우박일소는 비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고사도 없어.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는 바로 여기도 안 적어놨네요. 착과손해만 해. 가을 동상에 착과 피해만 한다. 여기는 낙과가 없어. 가을 동상에는 또 이제 낙과는 안 해요. 낙과. 그래서 이제 작물의 생육 특성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을 동상에는 착과손해, 착과손해만 한다. 착과손해와 이 피해를 고려하고 우박일소는 착과 낙과손해. 그래서 이 일소는 또 이제 바로 적과 착과수의 6%의 한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집중하는 거. 이 강풍, 태풍, 강태우 지화자는 낙과, 고사, 일부 침수, 낙엽손해. 즉 착과손해를 하지 않는다. 착과손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배는 땡칠이랑 바로 낙엽손해를 단감 더블 감은 낙엽손해를 인정한다. 착과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배는 땡칠이, 단감 더블 감은 낙엽 인정 피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사주스, 일부 침수 주스를 한다. 결국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우박일소는 착과 낙과하고 가을 동상에는 착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완벽히 외우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표도 중요하고 요 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자유자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바로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누적 감소 과실수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감소 과실수는 적과 후에 하는데 적과 전에 고려하는 게 있더라. 적과 전에 자연재해인 경우에 따라서 5종 환정 아닌 경우에 5종 환정 아니고 바로 일부 피해, 화재, 그 다음에 지진, 화재의 일부 피해도 아닌 경우, 그러니까 5종 환정도 아니고 지진, 화재도 아닌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적과되기 전에 자연재해가 왔단 말입니다. 뭐 집중호우라든지 뭐 그 다음에 다른 우박이나 이런 피해들 왔다. 냉해, 강풍 왔으면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착과되는 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가 바로 적과 후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적과 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험 목적의 피해가 발생하고 착과 감소 과실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과 후 착과 손해.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어려워.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 손해 감실수. 자, 여기서 적과 후를 띄워버리고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하면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그래서 적과 전 자연재해로 요건이 중요합니다. 적과 전 시간 자연재해로 하면 조수의 화재 아니네. 그러니까 자연재해 앞으로 이제 농작물 보험에서 자연재해다 그러면 조수의 화재가 아니네. 이렇게 반대 해석을 할 줄 알아요. 반대 해석을 조수의 화재 아닌데 보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착과 과실수가 존재해야 한다. 자연재해 있으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존재하는 경우에요. 자연재해 있었는데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연재해는 있었는데 없었다. 아주 바람이 약하게 불었다거나 존재하는 경우. 이때의 인과관계는 증명해야 됩니다. 이때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적과 후에 미치는 영향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농민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에요. 따라서 우리 보험회사가 굉장히 농민의 권익에 신경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민 입장에서는 고마운 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은 이제 대신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요. 하지만, 결국 정복합시다.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두 가지로. 적과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 미만. 자, 착과율이라고 그래요. 착과율. 착과율, 착과 감소율. 자,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얘는 이제 착과 감소율은 바로 차액보험료 감액 할 때 중요. 그죠? 착과율은 뭐율은 항상 전체분의 평년 뭐죠? 착과량 분의 바로 적과후 착과량. 얼마만큼 착과됐냐?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00이었는데 올해는 80밖에 안 달렸어. 그러면 바로 착과율이 된단 말이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착과율이 60% 미만인 경우는 5%만 인정해 주겠다. 5%만. 맞죠? 그리고 적과후 착과수가 60% 이상, 60% 이상이면 5%도 안 되는 더 조금만 인정해 주겠다. 그죠? 60% 이상이면, 그죠? 요거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자, 요거를 60%니까 이제 전체가 40%가 돼. 그래서 착과율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외워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험금을 산출해 줬기 때문에 이제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맥스 A로 가요. 맥스 A라는 것은 바로 이전에 착과율을 계산해서 착과 피해를 해줬는데 또 아직 안 따고 있었어. 근데 또 착과 피해를 하면 두 번 계산해 준 거라. 이렇게 농민한테 극도 유리하게 해줄 수는 없다. 계산은 정확히 하자. 그래서 이제 맥스 A. 좀 이따 바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스 A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미만인 경우는 5%, 60% 이상인 경우는 요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요거부터 따놓고 하세요. 요게 나오면 요거 따놓고 요거 따로 계산해 놓고 요거 계산해야지. 요거 한 번에 계산해 놓고 잊어버리고 또 맥스 A 또 따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푸는 노하우가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걸 얼른 맥스 A로 계산해 놓고 이제 따로 써놓고 해야 이제 두 번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맥스 A가 된다. 그 맥스 A. 그 맥스 A는 바로 이중 계산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착과 피해 받은 거를 또 그대로 놔뒀어요. 안 땄어. 한 번 착과 피해 받은 거를 또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뭐죠? 이번에 우박이 내렸어. 그럼 동일한 과실에서 두 번 계산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적과전 자연재해인 경우 5%다. 자, 여기는 5% 여기까지 됐죠? 그냥 이거 내우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오냐? 이제 60%니까 60%는 요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40%예요, 40%. 그러니까 40%에서 이제 착과율을 빼주면 착과되죠. 여기는 이제 뭐죠? 60%까지 계산이 됐으니까 바로 60% 넘으니까 60% 넘은 착과율을 빼준단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맥스 A다. 따라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조수해하지 아니고 뭐죠? 조수해하지 아니고 오종 환장 아니다. 그 다음에 적과전에 자연재해 있었는데 착과 감소가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따줘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강풍,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감소가 있었어. 중요. 자, 항상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과 후에는 집중, 재해. 그러니까 보장하는 재해가 뭔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첫째가 보험의 목적이 해당하는가.
두 번째,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는가? 보장하는 재해, 요거를 딱 구별해야 돼요. 적과전.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인가? 그죠? 요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쓴다? 바로 낙과 피해, 그 다음에 고사주스, 일부 침수, 낙엽. 그래서 이제 바로 착과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착과 피해는 안 따진다. 그러나 종합과수에서는 재해별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합과수에서는 한계도 애매해요. 무조건 착과, 낙과, 고사만 따지면 돼. 여기서는 그렇게 재해의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어질 때도 착과, 낙과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적과전만 완전히 세분해서 하는 거는 농민들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수험생들은 고통스럽고 고문이지만 이제 손해평가사, 농민, 바로 보험자를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 종합과실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적과전에만 이렇게 이 4개의 재해일 경우 이렇게 많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착과 피해 없다. 이것만 되면 땡칠이 하고 그 다음에 낙엽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착과 피해 없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사과배는 땡칠이,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낙엽 인정 피해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박일소에서는 우박일소, 가을동상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요거는 요 강풍,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가 착과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보상이란 말이에요. 착과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보상이. 그죠? 착과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보상으로 이걸 해주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우박일소는 착과 피해를 따로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난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자, 착과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사과배는 땡칠이, 낙엽, 그죠? 단감, 떫은감은 낙엽 인정 피해. 그런데 우박일소, 가을동상에는 착과 피해를 인정해 준다. 따라서 땡칠이, 사과배 땡칠이, 낙엽 인정 피해를 인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알아보면 낙과손해, 감수과실수, 감수과실수. 자, 감수과실수 하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낙과된 거를 모조리 인정할 수는 없다. 낙과된 것 중에 쓸모 있는 게 있다. 낙과된 거를 정상, 바로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로 구별하겠다. 구별해서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계산은 정확히 하자.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낙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이다. 그죠? 낙과 피해 구성률. 그래서 이제 따진다. 그래서 이제 낙과손해, 감수과실수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적과 종료 후에 낙과 피해가 접수된 과수입니다. 낙과된 거는 바로바로 조사해야지. 조사 안 하면 어때요? 다 없어지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대상재해는 이거다. 그죠? 조사 시기는 지체 없이. 조사 방법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전수조사와 낙과손해는 전수조사와 바로 표본조사가 있는데, 적과전 품목은 전수조사 원칙이에요. 전수조사 원칙이다. 적과후는 적과전 예외로 표본조사를 한다. 그러나 종합과수는 반대예요. 표본조사 원칙, 예외적으로 전수조사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한다. 당연히 해야죠.
다음에 바로, 조사주 수는 이제 표본조사인 경우는 표본조사 하려면, 표본조 알아야 되려면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된다. 조사 대상 주수 알아면 실제 결과 주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품제, 수령벌, 실제 결과 주수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한다. 이제 표본조사의 경우. 그래서 이제 낙과수, 전수조사 원칙, 예외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대상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사주수에 의한 거는 이미 바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적과후 착과수에서 고사주수로 있는 거는 바로 적과후 착과수에 계산이 돼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가 그래서 떨어진 것만이 해야지. 이전에 고사주수는 이전에 죽은 거에서 거기 있는 걸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것도 혹시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고사주수에 있는 거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어, 이모에.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 대상 주수에 있는 거는 달려 있는 거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한다. 즉 낙과된 거 전부를 보험금 지급할 수는 없다는 보험회사의 의지자 결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건 꼭 외우세요.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제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에 따라 이게 뭐냐면 정상 50%, 80%, 100%.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렇게 한다.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조사 한다. 표본조사는 바로 표본주수를 산정하고,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다. 하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거, 거대 제시는 2분의 1만으로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본주, 이때까지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는데, 역시, 100개 이상으로 무작위로 한다, 무작위. 이 말은 품제 수별이 아닌 무작위 조사. 자, 낙과 피해 조사는 원칙적으로 이제 표본조사인 경우 품제 수별 하지만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는 품제 수별이 아니라 무작위로 한다. 무작위. 자, 이따 보겠지만 착과 피해 조사는 우박일소의 경우 착과 피해 조사는 품종별로만 해요. 품종별. 적과점만 품종별로. 그러나 여기는 표본조사, 낙과 표본조사는 품제 수별로 해서 합산해서 더하지만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는 그냥 무작위로 하고 저기는 품종별로 한다. 자,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완벽합니다. 자, 하시고 그냥 낙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개를 가지고 이제 합계 100개, 무작위로 100개, 품종별도 아니요. 무작위로 100개. 품종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 50%, 80%, 100%. 그래서 이제, 50%는 바로 일반 시장에 낼 때 50% 가격 하락. 그 다음에 80%는, 일반 시장에 못 내고,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거. 100%는 가공용으로도 못 쓰는 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거죠. 이렇게 보험회사는 이런 안경을 쓰고 봐라 하고 우리한테 이런 안경, 손해평가사한테 이런 안경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경 써야 돼요. 이 안경 쓰고 해야지. 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어느 게 50%, 80%, 100%냐? 이건 이제 우리 베테랑 손해평가사 분들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겠죠. 자, 이제,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낙과 피해 구성률. 그래서 구성률 구한다. 꼭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 문제 풀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하손해 그러면 감수과실수 산정한다. 이제 품목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낙하손해 감수과실수 원칙은 품제 수령별로 각각 산출하여 과수원 전체를 합산해요. 낙과 피의 구성률만 바로 무작위로 100개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시 사과배는 땡치를 일정 공치를 해준다. 중요 시험에도 나왔어요. 낙과손해 감수된 낙과감수과실수의 7%를 감수과실수로 즉 착과 감수과실수로 해준다. 사과배는. 그래서 이제 한다. 근데 맥스 A는 뭐냐? 맥스 A는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자, 맥스 A 후보가 가능한 거는 낙과 피해 구성률은 안 돼요. 착과 피해 구성률. 왜 그러냐면 낙과 피해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또 쓸 일이 없어. 다음에 낙과 피해는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확하거나 버리거나 해야 돼요. 그러나 착과 피해, 착과 달려 있는 거는 요건 아직 따지 않았어. 그러니까 따지 않는 중에 또 이제 처음에 우박이 왔는데 그 다음에 따지 않고 있는데 이제 집중호우가 내렸어. 또 따지 않고 뭐죠? 따지 않고 있는데 냉해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낙과 피해는 안 되고 착과 피해 구성률 중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은 어때요? 낙엽 인정 피해율은 낙엽만 했었지 아직 따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착과수 아직 달려있어. 달려있는데 이게 적과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아까 했던 60%일 때는 미만일 때는 5%고 5% 곱하기 40% 요거는 맥스A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맥스A 자격이 있는 거는 금차 사고 전 기수사 전 착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요거,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 자, 요거의 공통점은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달려있다. 달려있을 때만 해지 바로 낙과 피해율 중 이미 떨어져 버린 거.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전체 낙과수에서 낙과 피해 구성률에서 맥스A 빼주고 여기서 사과배는 일정 공치. 단감 떨분감은 낙과수에서 낙과 피해 구성률 해주고 맥스A를 해준다. 네, 표본조사 시도 동일하다. 동일한 이제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과수가 한다. 자, 표본조사니까 이게 이제 종합과수는 다 표본조사라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지에 전체 낙과수로 나왔냐, 표본조사로 나왔느냐를 빨리 구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체 낙과수냐, 조사 대상 주수냐. 조사 대상 주수 나오면 주당 착과수를 구해야 돼요. 표본주의에 의해서. 자, 종합과수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본조사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과전은 전체 낙과수가 나오면 계산이 쉬워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과수를 해야 된다. 문제 풀어보면 이해되고. 단감 떨분감은 역시 하고 이거 외에 바로 뭐란다? 해준다. 그죠? 낙엽 피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 바로 강태우집 지진 화재인 경우는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도 손에 넣어줘야 돼. 고사 죽어있는 나무, 그래서 태풍마저 휩쓸려간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손해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사, 그죠? 수확불능나무에 달려있던 것들 손해를 보상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사나무에 몇 개 달려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고사나무 수가 10주인데 여기에 달려있는 나무 수가 몇 개였나?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 주당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 때 구한
주당 착과수를 구해서 주당 착과수가 20개는 있으니까 200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주당 평년 수확량으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참다래인데 바로 주당 평년 수확량이 조금 착과수보다 많을 거예요. 25개다 이렇게 해서 보상해 주는 경우. 마지막으로 여기 적과전처럼 여기서 무피의 나무를 하나 골라 무피의 나무를 선정해서 무피의 나무 평년 착과수가 몇 개인지 해. 그래서 이게 30이면 30이고 15이면 15, 10개면 10개로 해준다. 그래서 적과전은 자 다시요. 고사나무를 있는 걸 보상해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주당 착과수. 과수들은 거의 주당 착과수 플러스 주당 낙과수까지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낙과수도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당 평년 수확량으로 해주는 경우, 자 주당 평년 수확량은 떨어지기 전까지도 하니까 주당 착, 주당 낙과수. 그 다음에 여기 적과전은 무피의 나무 착과수 이렇게 세 가지로 보상해 준다. 그죠? 여기에 달려있던 것이. 그 다음에 적과전, 유일하게 적과전은 수확불능 주스를 해준다. 그죠? 수확불능 주스. 이제 종합과수는 수확불능 주스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 고사로 와요. 그래서 이제 고사 숲을 줄 수 있는 경우 손해를 해주는데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고사단 나무와 수확불능 나무에 달려 있어야만 했을 과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감수과실수를 따진다. 역시 품제 수령별로 산출해서 전체를 합산한다. 그래서 주사요건 보장하는 재해 중 재해가 있어야 한다. 우박일소 가을동사 시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안 따진다. 오로지 이 재해일 때만.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조사 방법은 바로 이제 무피의 나무라는 것을 골라야 돼. 그러니까 근본 재해로 무피의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해야 돼. 왜? 무피의 나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피의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한다. 적과 후에만 있는 유일한 조사예요. 유일한 조사. 다른 거에는 이런 조사가 없다. 무피의 나무. 그래서 근본 재해로 고사나무 수확불능 조사가 있을 경우에만, 고사나무 없고 수확불능 조사가 있을 경우에도 무피의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무피의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써라.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얼마든지 무피의 나무 착과수 조사. 그래서 근본 재해로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 있을 것, 그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야 돼. 그 조사 방법은 품제 수별로 무피의 나무 중 품제 수별로 하나씩이 아니라 이 품제 수별 전체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 1주 이상을 선정하여 품제 수별 무피의 나무 1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 정확히 읽으세요. 그래서 1주만 하면 돼. 1주만. 여기서는 1주만. 품제 수별도 아니고 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걸 해서 품제 수별 해서 다 따진다. 그죠? 품제 수별 1주 착과수 조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제 수별로 고사 주수를 다 더한 다음에 품제 수별로 구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피의 나무 1주당 착과수를 더한다. 곱해준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 맥스 A를 해준다. 그 다음에 근본 재해로 인한 낙과 과실은 착과수에 포함한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종합과수에서 고사주수 10주면 10주에 있던 걸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러면 주당 착과수뿐만 아니라 낙과했던 거 원래 달려 있어야 될 거니까 주당 낙과수까지 더해서 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피의 나무라고 해서 골랐는데 낙과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착과수에 포함한다. 결국은 여기도 주당 착과수 플러스 주당 낙과수와 동일한 논리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정한 나무에서 낙과 과실은 착과수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놓치지 마세요. 설렁설렁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해준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감수가실수는 바로, 고사, 수불, 주수의 1 마이너스. 자, 여기는, 착가피해 구성률, 낙가피해 구성률 없어요. 전부 인정한다는 거예요. 1이라는 의미는 고사, 수불, 주수에 달렸던 거는 모두 보상해 줄게 이 말이에요. 모두 보상해 준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기존에 했던 거, 기존에 착가피해, 낙가피해 당했던 그거는 중복 계산을 해서 빼주기만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또 적과점만의 특이한 경우가 일부 침수나무를 인정해서 이때의 피해도 보상해 주겠다. 이처럼 아주 농협이 아주 자상한 내용 아주. 그래서 적과점만은 이렇게 피해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은 정말 짜증이 나죠.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침수된 나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감수가 질성한다. 역시 품재 수령별로 산출하여 전체로 합산한다. 그래서 조사 요건은 이 네 가지 제일것, 그다음 인물 침수일 것, 그죠? 전부 침수는 고사 내지 수학불능으로 하겠죠. 지체 없이 한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수 조사를 한다. 역시 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과전에서 무피해나무 착과수 조사랑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수 조사, 이게 이제 적과전 품목에만 있어요. 이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조사. 그럼 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품재수별로 일부 침수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일주 이상 선정하여 한다. 그러니까 일주 여기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 일주를 한다. 자, 이것도 2점짜리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무피해 나무도 표본주 구하는 거, 표본주는 바로 이렇게 구한다. 꼭 숙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수가 일수 산정하냐? 일부 침수 10수다. 일부 침수당 착가수가 20개다. 그러면 이제 100% 인정하고, 이전에 착가피해 구성률 거기서 중복하기 위해서 착가피해 구성률을 빼주면 나온다. 일부 침수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과전에 바로 강풍,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일 경우 일부 침수나무 손해감수 가실수를 구한다. 그리고 그 표본주는 평균적인 나무 일주다. 일주. 이거 정도만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엽손해 감수가실수. 그래서 이제 자 낙엽은 왜 한다고요? 바로 태풍,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의 경우 뭘 인정 안 한다고요? 착과피해 감수가실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반대급부로 바로 사과, 배는 땡칠이 주고 단감, 떫은감은 바로 뭐한다? 낙엽 인정 피해율을 해서 그 손해를 보상해 준다.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온 게 낙엽 손해 감수가실수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사는 낙엽률 조사를 해야 돼. 낙엽률 조사만 하면 이 공식은 이제 외워야 돼요. 저번에 했죠. 정말 짜증난다. 방법이 없어 한 거예요. 여러분이 방법을 마련해서 하면 그거 됩니다. 그래서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발생일까지 경과일수고 언제까지냐? 바로 10월 말까지 해다. 낙엽 인정 피해율 할 때는 10월 말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낙엽 손해 감수가실수. 낙엽 손해 감수. 낙엽률이 아니에요. 낙엽 인정 피해율.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낙엽률, 단어 공부해야 될 게 낙엽률, 낙엽, 인정피해율, 인정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손해, 감수과실수. 그래서 영어 단어처럼 이렇게 전혀 의미가 다르니까 낙엽손해, 감수과실수, 이렇게 세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단어 공부해야 돼요. 단어 공부. 단어 공부가 개념 공부고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공부의 처음이자 끝은 개념. 개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낙엽 피해로 인한 단감, 떫은감, 잎사귀 피해요. 잎사귀. 바로, 나무도 아니요, 과실도 아니요, 열매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과실, 잎사귀. 바로 여기는 잎사귀 피해, 잎사귀. 낙엽 피해로 인해 그거를, 이 정도의 낙엽률이면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낙엽률. 그죠? 낙엽률. 그래서 조사 요건은 단감, 떫은감이어야 된다. 적과 종료 후 10월 말까지를. 여기는 10월 31일 날로 안 했네요. 가을 동상에는 10월 31일까지 못 박았는데 여기는 10월 말까지 낙엽 피해. 그리고 강풍,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일소 가을 동상에는 착각 피해가 인정되므로 낙엽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박일소 가을 동상에는 착각 피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낙엽 손해는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조사 시기는 지체 없이. 조사 방법은 바로 낙엽률 조사랑 동일하다. 적과 전의 낙엽률 조사랑 동일해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바로 표본주, 별표율에 따라 표본주를 구하고 표본주 전체가 아니라 표본주에 있는 네 가지, 표본주에 있는 모든 가지가 아니라 동서남북 네 가지의 낙엽만 조사한다. 각 결과지별로 그것도 결과모지가 아니라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해서 낙엽률을 선정한다. 그래서 전체 낙엽수, 착엽수와 낙엽수, 그래서 낙엽수. 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요것만 구하고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 구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다. 이거 구하고 요거까지 구해야 낙엽 인정 피해율이다.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면 끝이냐? 아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착과수 구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단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첫째, 낙엽률 구한다. 낙엽률 표본주사에서 바로 표본주 동서남북 네 가지, 그러니까 표본주 10주, 동서남북 네 가지에 있는 낙엽수, 착엽수.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두 번째,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한다. 피해율 구한다. 세 번째,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 구한다. 자, 가장 시간 걸리고 짜증나고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어려울 거예요. 개념이 돼요. 낙엽률 개념, 인정 피해율 개념,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 개념이 제대로 될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낙엽 인정 피해율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사고 당시 착과수로 한다. 사고 당시 착과수로 한다. 이것이 또 적과점만의 특징이에요. 그럼 사고 당시 착과수는 어떻게 하냐? 바로 정낙낙이다. 정낙낙이다. 적과 후 착과수에서 사고 당시에 얼마나 달려있나요? 그죠? 적과 후 착과수에서 기존에 떨어진 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낙과수 전부, 나무 피해 있는 거, 고사, 수불에 있던 열매들 다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피해 과실수 전부 빼줘야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외워서만 안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 사당착, 사고 당시 착과수의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낙엽률에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제 단감, 떫은감이 달라. 낙엽률은. 그러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 단감은 이거, 떫은감은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암기법 마련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고 당시 착과수 구하는 것도 어려워.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맥세이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나온 경우는 좀 없던 것 같아요. 요거 인정 피해율을 내는 것은 나왔어요. 적과 전에. 그러나 낙엽 인정 피해율 감수 과실수 내기 좋죠.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적가후수 착가수 구해야죠. 그 다음에 총 떨어진 낙가수 구해야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과실수 구해야죠. 기수학 과실수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정락, 낙이 이렇게 사당착은 사당역 있죠. 사당역 서울대 근처에 사당역, 사당착, 사당에 도착하려면 사당착, 사고 당시 적가수, 적락, 낙이. 그래서 적과후 착가수, 낙과수, 나무, 그죠? 고사수불이죠, 고수. 정락고수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정락고수기, 그게 더 낫겠네. 정락낙이, 정락고수기. 사당에 도착하려면, 사당역에 도착하려면, 정락낙이. 그래서, 사고 당시 착과수. 그래서, 바로 정락낙이다. 사고 당시 착과수.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많이 풀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를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박일소의 경우는 착가손해, 낙가손해 다 한다. 따라서 착가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기 때문에 바로 1.07 사갑의 단감 떫은감의 낙엽 인정 피해율 없다.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 없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박일소. 그래서 낙가손해 감수 과실수는 구하는 방법은 동일. 강풍 태풍하고 동일하다. 우박일소에 한 낙가 피해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박일소에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적과전만 있고 종합과수엔 역시 없어요. 그래서 조사요건 적과후 우박일소 사갑의 단감 떫은감 모두 해당해요. 지체 없이 하고 조사 방법은 동일하다. 동일. 그래서 이제 사갑의 단감 동일인데 뭐만 주의하냐? 사갑에 1.07 없고 단감 떫은감은 남적 피해율이 없다. 가장 중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수조사하면 총 낙과 시 낙과 피해 구성률에다가 맥세이를 빼주면 된다. 표본조사 시는 조사 대상 주수 주당착 한다. 자, 종합가수는 다 이걸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로 나오면 이 공식으로 구하고 총 낙가수로 나오면 이 공식으로 구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따져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과손해 감수과실수는 우박일소, 착과에 얼마나 피해된다. 조사요건 적과 후에 우박일소. 요건 이제 가을 동상에도 동일해요. 가을 동상에 있을까. 그래서 사갑의 단감 떫은감 모두 적용한다. 그래서 일소 피해는 중요. 보험사고 한건 당합이 적과수, 착과수 6%를 초과시. 이거 이미 나왔어요. 또 나올 겁니다. 한도니까 한도. 그래서 일소는 착과 감소 과실수와 낙과 감소 과실수의 합이 바로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할 때만 인정되고 초과되지 않으면 0이에요. 0. 그러니까 일소 피해만 독립적으로 나올 때는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일소 피해만. 적과전 일소 피해. 그렇기 때문에 딱 감을 잡고 이거 한도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소 피해는 보험사고 한 건당. 이때 이제 착과손해만 아니라 두 개를 합해야 돼요. 착과손해, 낙과손해. 합의해야 돼. 그러면 문제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하고 착과손해가 6% 넘어야 돼요. 착과손해. 이거 없으면 낙과손해가 6% 넘어야 돼요. 그때 망설이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공부하시는 분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개 합해서 6%인데 왜 하나가 없지? 그럼 아닌가? 그럼 안 돼.
두 개 중에 하나는 0이면 나머지로 해야 돼. 그래서 착가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표본 조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은 바로 이제 적과 종료 후 대상제로 과손, 우박 피해 과손 똑같고 일소 우박. 조사 시기는 여기는 이제 조사 즉시 아니에요. 착가 피해 확인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기에 근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 전에 피해 발생 시는 수학 개시 최초 10일 전에 통보하고 수학 1일 전에는 조사해야 돼. 수학 1일 전에 뭐 이런 건 내지 않겠지만 알아두세요. 수학 전에 피해 발생 시 수학 개시 최소 10일 전에 통보하고 내야 된다. 자, 따라서 이제 조사 방법 전수조사 규정 없어요. 규정 없고 이제 착과 모든 거를 어떻게 전수해? 달려있는 채로 조사하려면 우리 손해평가사 죽어버리지. 돈도 돈이지만 일이 있어 좋긴 하지만 달려있는 대로 전수조사하려면 모든 나무 올라가서 돋보기 들고 착과 피해 있는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과 손해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나무 다 올라가서 돋보기 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하는데 역시 품제 수별로 아니에요. 품제 수별로 아니다. 종합가수는 품수별로인데 여기는 품제 수별도 아니고 반드시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나올 겁니다. 이거 대표 품종 60% 이상이면 하나만 해. 그러니까 품종이 여러 건데 후지, 스가루, 홍로 있는데 하나가 60% 이상이면 착과 피해는 하나만 한다. 내지는 품종별로지 재배 방법, 수령별은 하지 않는다. 중요. 엄청 중요. 그러니까 착과 피해 조사, 적과 전, 적과 후의 착과 피해 조사는 바로 일소 가을 동상의 우박일 경우는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하지 않고 품종별, 대표 품종을 한다. 엄청 중요, 엄청 중요. 적과 전만의 아주 특이한 상이다. 종합가수는 품종 수령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품종별로 조사 대상 주수 똑같아 이제 하고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 역시 여기 품종이에요. 여기도 품종별로만 한다. 품종별로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낙과 피해 조사는 품제 수별로 그 다음에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는 그냥 임의로 100개 그죠? 품종별이 아니에요. 임의로 100개 그 다음에 이제 착과 피해 조사는 대표 품종, 품종별 착과 피해 구성률은 품종 그런데 여기는 품종별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품종별 1주 과수원 전체로 3주 그러니까 바로 품종이 2개면 2개만 하면 안 되고 과수원이기 때문에 3개 해야 된다. 요것도 아주 시험에 안 나왔는데 즉 요거 나온 거는 전부 종합과수에만 나왔는데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착과의 조사 방법 반드시 숙지하고 품종별로만 하고 1주, 3주 반드시 해요. 중요. 2점짜리,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 방법을 써라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으니까 이제 조사 방법은 전부 2점, 많아봐야 5점으로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특히 중요한 조사 방법의 경우는 한번 서술하라 나올 수도 있다. 거기까지도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설사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 그러니까 이왕 맘먹은 거 딱 1년 맘 먹고 제대로 공부해보자 하시고 하십시오. 제대로 공부해보시고 1년 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 그러니까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 달라요. 낚이면 안 돼요. 착과 피해 조사냐,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냐 꼭 구별해야 돼. 이렇게 한다.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는 거대제해 시 2분의 1만 한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감소가 질수 어떻게 산정하느냐? 사당착
똑같아요. 사고 당시 착가수. 사당에 도착하려면 고수기, 정낙, 기수학실. 그래서 착과 피의 구성률 마이너스 맥세이다. 착피구 마이너스 맥세이다. 자,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동상에는 오로지 착과 피해만 한다. 낙과 피해는 계산하지 않는다. 오로지 착과 피해만 한다. 오로지 착과 피해 조사 방법은 일소 우박과 동일하다. 그죠? 대신 이제 여기서는 단감, 떫은감의 경우 가을동상에는 이 피해를 또 해준다. 이 피해. 여기서 착과 피해를 하지만 또 이 피해를 해줘. 그래서 적과후 가을동상의 이 피해. 그래서 단감, 떫은감, 과실의 착과 피해. 여기는 과실의 착과 피해와 이 피해가 단감, 떫은감으로서 50% 이상 10월 31일까지 요 요건은 우리 보장하는 제에서 외웠죠. 외울 때 이때 요거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바로 피해 인정 개수 정상 착과 피해 구성률 할 때 50%, 80%, 100%. 그래서 정상 10개, 50%에 10개, 80%에 10개 했다 치면 총 40개 해서 60개 이상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가정하면 요 정상에 10에다가 그죠? 0.0031을 해준다. 정상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정상이지만 앞으로 이 피해를 받아서 단감, 떫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얼마나 세심하게 농민을 보호해 줍니까? 이건 진짜 농민 입장에는 고맙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한테는 아주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농민을 너무 보호해줘도 우리 죽을 맛이에요. 정말 깔끔하게 보호해줘.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하면 얼마나 보호가 되겠습니까? 0.0031 곱하기 자녀 일수만큼은 피해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착과 피해 구성률에.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에 농민을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정상 개수에 그저 해서 감수가실수를 산정한다. 자, 착과손해 감수가실수. 자, 요거가 착과 피해 구성률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착과 피해 구성률에 요걸 정상에 포함해서 뺀 다음에 이렇게 구한다. 가을동상.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여러분의 이제 우리가 이제 누적 감수 과실수를 이제 총 더해. 그렇게 구한 거를 총 더해 가지고 바로 누적 감수 과실수를 총 그렇게 구한 거를, 자,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요 구한 거 이렇게 구해야 돼요. 구한 거를 바로 이제 구해서 감수량 과중 곱해주고 가입가격 곱해줘서 한도와 비교해서 착과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논리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하지만 적과전 종합위원만 완벽하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합격이다.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힘도 나고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게 될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하고 이렇게 이론하고 문제랑 풀어봐서 실력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